네, 어제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격전 지역의 후보들을 연결해서 지역의 민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분들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거제의 병광용 후보님이십니다. 거제 지역 아시겠지만은 김영삼,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서일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병광용 전 거제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병광용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국회의원 강용입니다. 네네네. 저희 연결한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뵀었죠. 네네네. 형님 계실 때, 예. 네네. 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거제를 찾아서 계룡산 등반을 했습니다. 네, 분위기 네. 어땠나요? 네, 바쁜 일정이실 텐데, 그제 찾아주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격려 청원체 이렇게 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 분위기도 좋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파란 잠바를 입고 오셨다는 네. 기사까지 났었는데, 네, 이재명 당대표도 거제를 찾아주셨죠?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침 일찍, 저희들은 양대 조선소 출근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오셨구나.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근 인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렇게 우리 거제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도 실어주시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 출근한 노동자한테 인사도 하시면서 아주 분위기를 아주 한껏 띄워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서일진 후보하고는 이제 과거에 거제시장 선거에서 한번 맞붙어 본 적 있으시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을 놓고 이렇게 붙었었죠. 그때 이제 제가 한 6.7, 8% 정도로 좀 이겼었죠. 그러면 그때는 시장 선거에서는 이겼고 국회의원 선거에는 시장님은 출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이제 국회의원 처음 붙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병광용 시장님은 서일준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겠네요. 이겨봤으니까. 네네, 자신감 있죠. 네, 한번 이긴 사람이니까 네네. 자신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 후보하고 비교해서 차별점, 나는 이 점이 장점이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저는 시장이라는 집행기관의 장을 하면서 실제 성과를 냈고 실천을 해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서 후보께서는 아직 부시장까지는 하셨지만은 또 부시장이란 건 또 집행기관의 장하고는 또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말보다는 실천과 성과, 그리고 진정성,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과연 누가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얘기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은 아마 분명하게 좀 평가를 달리 할 거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큰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을 집행해본 책임자로서의 경험, 이걸 강조하셨네요. 네. 네네. 자, 거제도가 이제 이 접전 지역이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한 대여섯 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역민들 지치겠네요. 네. 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각자 다 달라요.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선거 캠프에서는 전반적인 여론조사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지표보다 바닥 민심이 저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바닥을 뛰면서 현장을 뛰면서 느끼는 분위기는 이 여론조사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닥 분위기, 바닥 정서는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다는 이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두 후보 모두 지역의 이제 전문가신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 후보님이 내세우는 1순위로 미는 공약이 있습니까? 네, 저는 1호 공약으로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체불임금 문제, 그 다음에 원하청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산업은 대형 큰 산업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관계도 있고 체불임금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규율하고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기본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선산업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법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겠다라는 게 제 1호 공약입니다. 아, 네. 제가 그 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저도 이제 특강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그 뒤에 거제도 안 가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아직도 이제 명칭이 대우조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한오션입니까? 예, 하나 측에서 인수를 해서 아, 인수를 해서. 지금은 네. 하나오션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조선 회사는 거의 뭐 정상화가 됐겠네요? 네, 일단 뭐 정상화 과정을 쭉 한 1년 정도 거쳐왔고, 그리고 이제 수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수주에 비해서 이 인력 수급이 잘 안 돼요. 인력 수급이 좀 수급이 안 어려움이 된다. 있는, 네. 예, 인력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인력 수급 문제만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하면은 앞으로 조선산업도 새로운 제2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주로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조선 산업에도 여성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많아요. 특히 아. 용접 같은 경우 이런 보면은 저거 여성분들이 할 수 있을까? 용접을 싶은 여성분들이,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용접에 직접 참여하게 되시는 그 우리 여성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농담 비슷하게 거제에는 오늘 좀 계속 그 동물 이야기합니다만은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뭐 이 네. 정도로 이제 경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조선산업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된다면은 조선산업을 다시 이제 활황으로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제 양대 조선이 최고의 하란기를 맞을 때였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산업들이 좀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갖고 다시 제2도약기의 이제 발판이 마련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인력 수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의 그 저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내면은 아마 새로운 그 제2도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거제시도 좀 더 활성화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보면요, 늘 진보정당 계열 후보, 노동자 후보가 단독으로 나와서 민주당과 좀 표가 분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그런 일이 없는 모양이죠?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오히려 그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진보당과의 연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보당과 이 총선에 어떻게 임할 거냐를 지역 차원에서도 논의도 하고 큰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보당 계열의 그런 이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선거에서도 이 진보당 그 계열의 그 연대가 이 거제 지역에서만큼 큰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승의 각오로 끝을 맺어주시죠. 네. 네, 민주당으로서 제가 최초 지방단체장 당선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36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민주진보개혁 진영에서 당선되지 못했던 국회의원 반드시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첫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당선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필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거제도가 그 남해 내륙 철도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정책으로 시행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가서 병광용 시장님을 몇 번 뵀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선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님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뵌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그러니까요. 드리겠습니다. 네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직선거 지금 이틀째인데요. 현장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충청도가 대체로 표현을 잘 안 하신다. 충청도 민심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대개 중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20여 년 정치를 하면서 이번 선거처럼 그렇게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고 잘 표현을 안 하시는 충청도의 민심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들끓은 적은 처음 봤어요. 바닥은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의 주 내용이
뭐 사실 뭐 충청도에서는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공정, 정의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민생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 네.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생의 힘든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절규죠. 예, 하소연을 넘어선 절규입니다 지금 이게. 대파 효과가 아주 크게 나오겠네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인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인데 이 지역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농업 도시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쌀값 폭락, 네. 그다음에 한우값, 돼지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요. 뭐 농심이 정말 폭발 직전입니다. 네네. 네. 자, 상대가 이제 육선에 도전하는 중진입니다. 네. 불가능한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정진석 의원인데, 네. 지역에서 정진석 의원을 보는 시선과 우리 박수현 수석을 보는 시선에서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보수적인 어떤 지형이 강한 곳이어서 정당 지지도가 뭐 두 자릿수 아주 그렇게 항상 나오는 데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늘 도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도전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성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근면성실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고 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시죠. 인물 평가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제가 아주 근소한 차이 한 지난번에는 2.2%포인트였는데요.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인 것을 비하면 굉장히 많은 극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정진석 후보님은 뭐 중진이시고 하시지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5선을 하셨고 6선에 도전하시기 때문에 좀 너무 오래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피로감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현장의 민심으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수석님 말씀 들어보면은 충청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나름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두 사람이 비슷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이게 저도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 고향인 공주 출신이다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난 대선 전에. 아, 공주 출신입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께서 아마 공주 거기에서 뭐 학교를 다니셨다 이런 그런 스토리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공주 시민이. 참 정치권에 참 잘 엮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가 고향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공주에서 충청도에서 충청의 아들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그 다음에 공주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당선이 되어야 지역 발전에 확실한 보탬이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공주에 3번이나 방문하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뭐 수해가 나서 이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오신 것도 있고 또 백제문화재 뭐 이런 때 오신 적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정진석 후보는 뭐 그런 여건을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러나 지금 그것이 과연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이런 심판론이 비등한 이때 그것이 과연 뭐 좋은 유리한 뭐 수단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진석 후보님의 판단이니까 저는 뭐 민심의 판단이 꼭 그것과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 이 복합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인구 분포라든가 또는 뭐 약간의 소지역주의 이런 것도 작동을 하는가요? 그런 거 있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소지역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정진석 후보님이나 저나 인구가 가장 많은 공주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공주가 인구가 한 10만, 네. 그다음에 부여가 한 6만, 청양이 한 3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소지역주의보다는 둘 다 이제 공주 출신이니까요.
보다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곳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공주에서는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을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소위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인물 대결에서는 저를 더 지지하시는 거거든요. 공주에서는. 네네. 그래서 제가 19대 때는 박종준 후보와 결어서 19대 국회의원이 됐었고 근데 20대, 21대 두 번을 더 보수적인 부여 청량이 합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주에서는 박수현이 우세에서 이기고 더 보수적인 부여 청량에서 얼마나 더 질 거냐, 얼마나 적은 차이로 져서 공주에서 이기는 것을 상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해찬 네. 총리가 청양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청양 네. 출신이시죠. 지원 유세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지역의 사정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이 이 네.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릿수의 정당 지지율을 늘 극복해서 2% 한 번 차이로 지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유권자들이십니까? 정당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사람은 너를 찍을게 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마지막 그 한 1, 2%의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느냐 못 넘느냐 요 차이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하여튼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는 중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정진석 후보와 이 공약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수석께서 미는 공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 후보님과 제가 되게 다 비슷할 텐데요. 주로 농촌에 대한 공약이 어느 정도냐가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공주부여 청양은 대표적인 농업 도시인데 굉장히 지금 농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농촌의 현실을 누가 더 잘 아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후보님보다는 제가 강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낙선 한 8년 동안 이 지역에 또 사실은 뭐 제가 제 부친도 이제 농민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공약이 그 농촌 공약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정되어 있는 TV 토론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전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와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진행자님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비록 힘든 지역, 험지 중에 험지이지만 이곳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개혁의 깃발을 제가 반드시 꽂아서 충청도 전체의 판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저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와 어떤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충청도의 그 교두보를 단단하게 붙들어내서 앞으로 어떤 진보 개혁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현 수석님 감사합니다.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